쌤의 수학 개념사전. 오늘부터 1학년 2학기 과정 시작하도록 할게요. 1학년 2학기 과정은 주로 이제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단원에는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간단한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일단 우리 도형 매우 중요하겠죠. 1학년 2학기가 시험을 안 치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자유학기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간과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도형을 배울 거고요. 중학교 3학년 때도 도형을 배울 거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도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그때 기본적이 된 진짜 도형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기초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 숙지를 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도형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제 본격적으로 도형이라는 친구를 배우게 될 건데요. 자, 도형의 기본 요소. 그럼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점과 선과 면이 있어요. 점선면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요. 자, 이 점은요. 점. 맞아요. 요 점이에요. 가장 이제 도형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이게 모든 도형의 출발점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요.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가 되느냐. 점이 움직이면서 이 점이 움직인 자리를 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선이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3D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나? 이 선이 이렇게 우리가 선중이래. 선은 크게 곡선이랑 직선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곡선은 그냥 구분선을 곡선이라고 부르고 직선은 쫙 고든선을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고든선 형태를 직선이라고 불러요. 물론 나중에 선생님이랑 직선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할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이란 아이가 계속 움직여요. 막 이렇게 움직여. 이제 움직여서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 움직인 자리, 선이 움직인 자리는 뭐가 되냐면, 면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오케이, 면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혹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옛날엔 아마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집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그렇게 배웠을 건데 집합 단원이 이제 고등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집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점이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 선이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아까 선이 모인다라는 표현이 이 두 번째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선을 이렇게 보면은 얘를 확대를 하잖아요. 확대를 하면 너무 많은 점들이 있어요.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멀리서 바라보면 뭐처럼 보이느냐? 선처럼 보이는 거고 면도 마찬가지예요. 면도 보시면 이런 면이 있다 치자. 이런 면이 있으면 확대를 하잖아요. 이 면을 확대를 하면 무수히 많은 이런 선들이 있어요. 이 선들이 무수히 많은 선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뭐가 되느냐 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약간 첫 번째 표현이 교과 과정 개편된 후에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표현이 교과 과정 전 이제 집합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많이 쓰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교점을 볼게요. 교점은 뭐냐? 우리 교라는 이름을 전에도 들어본 적 있을 건데 교가 만나다라는 의미의 한자어입니다. 그러면은 교점은 뭐냐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우리가 교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서 뭐가 만나서 이 점이 생기는지를 봤더니 그냥 두 선이 만나서 어떤 직선이든 곡선이든 직선이든 아무튼 두 선이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이 만나는 지점을 교점, 만나서 생긴 점이다라고 해서 교점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어떤 면이랑 선이 만나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이때도 교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교선.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하는데 교선은 어떨 때 생기느냐. 얘는 면과 면이. 지금 이렇게 요거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면과 면이
면과 면이 이 파랑 하늘색 면이랑 보라색 면이랑 만나가지고 요렇게 만나서 생기는 선이 있잖아요. 이때 어떤 두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뭐 선분 형태 혹은 직선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곡선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했지? 원통형. 나중에 우리가 입체도형 하면서 얘를 원기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야기하긴 할 건데, 이 원기둥이랑 면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때 또 교선이 됩니다. 어쨌든 만나고 만나서 무언가가 만나서 점이 생겼어요. 교점. 무언가가 만나서 선이 생겼어요. 교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라는 의미가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입체도형이나 혹은 평면도형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도 하고.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직육면체. 우리 직육면체 아시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배웠을 거고요. 교점이 뭐였어요? 만나서 생기는 점이었어요. 그럼 이 교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육면체에서는 어떻게 생기느냐? 아까 교점이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모서리예요. 그러니까 즉 모서리하고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요 점을 교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초등학교 때까지 뭐라고 불러왔느냐? 꼭지점이라고 불러왔죠. 꼭지점.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꼭지점. 왜? 꼭지점은 모서리는 선이잖아요. 그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점이기 때문에 교점의 의미와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꼭지점. 직육면체 꼭지점 몇 개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교선을 볼게요. 자, 교선이라는 게 어쨌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육면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요 면이랑 요렇게 면이랑 만나서 생기는 요렇게 선이 생겼어요. 그게 모서리죠. 그지? 그러니까 모서리의 의미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 모서리였단 말이죠. 기억하실까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모서리. 그럼 여기서 만나는 이 교선의 의미가 뭐냐면 모서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서리의 뜻과 교선의 뜻이 결국 똑같다는 거죠. 그지? 얘는 이 교선을 그냥 이 도형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과 면이 생겨서 생기는 선이라고 하면 이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직육면체, 이 입체도형에서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의미해요. 결국 의미가 비슷하죠. 똑같죠? 교선이 조금 넓은 의미이긴 해요. 어쨌든 여기서는 똑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찾으시면 돼요? 모서리를 찾으시면 되죠. 그럼 모서리 개수 셉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열, 열하나,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을 못 세내고 있네. 이렇게 세 주시면 되는 거야. 하나하나 세 주시면 결국 몇 개가 되느냐. 12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모서리 세시면 돼요. 직육면체 모서리는 1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교선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12개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